과연 어떤 투자 노하우로 시장 접근을 해야 하는지 팀장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사회에 처음 발을 디뎌서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꾸리시는 신혼부부들께서 내 집 마련과 투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건지 한번 정리를 드려봤는데요. 오늘 이제 입장을 바꿔서 은퇴를 앞두시고 실제로 은퇴를 하신 이제 노인의 범주에 들어오신 은퇴 가구 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노인 노동에 대한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뽑아본 자료인데요. 자, 60세 이상 이제 노인으로 분류되고는 하는 그 정도 인구의 취업자 수 증가폭입니다. 자, 이거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이런 식의 추세를 가지고 움직였다면 노인의 취업자 증가폭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 시점이 한 2010년도쯤인 것 같고요. 고기 2010년도 요 수준을 벗어나서부터는 노인 취업자 수 증가폭이 아주 큰 폭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역전이 돼버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노인 취업자 수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사실 가장 큰 이유로는 저는 수명이 늘어난 것을 이유로 뽑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50대 중반 후반이 되면서 이 사회에서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평생을 다녔던 그 직장에서 발을 떼고 은퇴를 하시게 되면 사실 살아갈 날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인생의 막을 마무리해 나가는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 정도까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평균 수명 자체가 85세 이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섭지가 않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세대가 돼버리니까 50대에서 60대에 은퇴를 해버린다라고 해도 앞으로 반을 더 살아가야 돼요. 여태까지 절반 살아왔는데 은퇴를 해버린 거거든요. 40년 내지는 많게는 정말로 많게는 50년까지도 살아나가셔야 돼요. 소득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서도 반드시 취업을 해서 내가 소득이 발생을 해야지만 먹고 사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아주 확연하게 갈려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에 반해서 제가 아까 상담 드리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이 팽창이 되면 실물에 과도하게 쌓인 시장에 쌓인 그런 실물 가격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된 상태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품이 꺼진다라고 불리는 시기를 맞게 되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또 한 번의 양적 완화, 이제 7월달 연준에서 또 한 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돈을 풀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도 다시 한번 화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노인 취업자 수, 이제 노인분들께서 소득이 과거에는 100만 원, 200만 원만 가지고서도 은퇴 부부께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졌다면 지금 제가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적어도 350 내지 400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한 화폐 구매력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거에는 이제 자녀 세대들에게 전가를 해서 부양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소득에 기반한 부채를 통해서 자산이 성장되어 오고 있는 지금의 시장, 즉 요 이후의 시장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요 이후부터는 소득을 물어본 다음에 대출을 해줍니다. 과거처럼 자산을 얼마나 쥐고 있는지만 물어본 상태에서 대출을 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상태에서의 노인층은 이 자산을 어떻게 해서 불릴 수 있을까? 단순히 쥐고 있는다고 해서만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현금 쥐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거주하는 주택 좋은 데서 그냥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10년, 15년,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느냐? 현금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 집을 파느냐? 집을 팔기 이전에 다른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게 되죠. 영목이지라는 겁니다. 주택을 저당 맡겨놓고서 거기서 월세 받아 쓰는 형태로 해서 받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로는 절대로 자산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저당 잡히는 순간부터 이제 상속 자산에서 다 까이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파트만 사놓으면 단순히 내가 자산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소득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소득 부분과 자산 성장을 같이 생각을 해야만 하는 세대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이런 경제적인 여건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을 때 자산과 소득을 같이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있는 세미나니까 반드시 사전 전화 예약을 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